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새 인사부터 드려야겠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쁘게 한복까지 차려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인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실 씨도 혹시 새해 소망 비셨을까요? 아우, 빌었죠. 저희 집 뒤에 그 산신이 살았다는 그 산이 하나 있어요. 영주산이라고 혹시 선생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지난해에 이제 체력이 많이 약해진 나 자신을 보며 일도 사랑도 아닌 건강이 우선이구나 라고 생각 들여서 저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 꼬닥꼬닥 식구들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새해 소망도 궁금해지거든요.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멸종위기 무허가 인간문화재 한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는 제주 신화연구하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앞서 잠깐 새해 소망 이야기 하고 있었거든요. 네. 두 분은 새해 소망 혹시 비셨을까요? 우리 선생님. 저는 자주 비는데요. 집에 야외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막 비바람이 불거나 어두침침하거나 하면 무사히 이 바람이 지나갔으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새해가 밝았으니 어젯밤에는 집에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저도 건강하기를. 집에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아프지 않으시기를, 우리나라도 건강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렇고 작가님은요? 네, 저는 야외 테라스가 없어서 제 작업실 근처에 조천리하고 신흥리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엉장매 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설문열망이 뭇가지 다리를 놓다가만 흔적이라고 하는데 정초되면 최근 몇 년 동안은 해마다 올라가서 일출도 보고 그러면서 소원을 빌어왔습니다. 요즘은 저도 이제 좀 외람되지만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더 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곳은 영험한 곳이에요? 글쎄 그렇다고 보긴 어렵죠. 그냥 천연의 자연물인데 그 동네 해녀분들 말로는 가끔 도깨비가 나온다고 해서 그 해녀들은 조천리 해녀 삼촌들은 도채비 동산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기도 장소를 좀 요즘 바꿔볼까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해돋이를 보러 가거나 혹은 자신이 믿는 그 종교적인 장소에서 저만의 어떤 새해 소망 기원하셨을 텐데 옛 제주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새해 소망을 빌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를 알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백주도 이야기입니다. 자, 옛 제주인들 어디서 어떻게 새해 소망을 빌었을까요? 그 답을 먼저 알려주시죠. 일반적으로는 자연 마을이 있다면 마을 안에 수호신을 모신 신당, 이런 본향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당굿을 할 때 비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이고 정초가 되면 이제 설날이 이게 좀 지나서 보름 안에 신년제를 하죠. 평안이나 안택을 기원하면서 이제 제주에서는 신방이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을 청에다가 그렇게 기원하고 하는 기원제 지내면서 그 일반적으로 그걸 신과세제 또는 사실은 뭐 신과세 굿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예, 줄여서는 과세. 과세란 말은 우리가 세배를 부르던 예전 이제 그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용어죠. 일상에서도 과세 간다는 세배 간다는데 그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본향당신을 비롯한 마을의 신들에게 소원을 비는 행사로 가졌더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원래 뭔가 소원을 빌 때 조상님한테 많이 빌잖아요. 조상님한테도 빌고 신한테도 빌고 하는데 근데 제주는 의외로 신한테 더 많이 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신하고 조상의 구분이 사실 불분명해요. 사람이 실제 자신의 혈연 조상인데도 돌아가시면 조상신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본향당신을 일컬어서도 할머님, 할아버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혈연적 관계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신의 자손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죠. 아니, 저 성읍에 살거든요. 그 새해가 되면 저희 아버지는 그 포제밭에 간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안할망당이라고 네네. 해서 네. 아세요, 선생님? 네. 그 할머니가 새벽 4시에 깨워요. 그럼 계란 3알, 뭐 조기, 뭐 옥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근데 안할망당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건 아까 본향당, 네, 아까 같은 무슨 개념이죠. 뭐 신당. 근데 요런 단어는 조금 낯선데 그러니까 본향당이라는 건 제주도에 있는 그 마을에 보면 마을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신들 중에도 우두머리 신을 모시는 곳을 통틀어서 본향당이라고 하고 각 당마다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은 1위 같은 경우엔 안할망당. 거기가 1인가요? 1리. 1위 같은 경우에 이제 구렁팥당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들이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마을의 뿌리가 되는 중심이 되는 당이 본향당이라면 그 예를 들면 김영에도 본향당이 있고 그 이외의 당이 4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마을의 행사를 할 때는 주로 본향당에서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제각각의 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본향당은 본향당이라고 부르고 네네. 그 밖에 그 나머지 당은 당은 그냥 당? 예를 들면 7일 날 찾아가면 일로했당. 어. 7일, 17일, 27일. 그다음에 8일 찾아가면 8일, 18일, 28일 찾아가면 요드렛당. 아. 예, 뭐 해신을 섬기면 해신당. 뭐 이렇게 산신을 섬기면 산신당. 이렇게 따로 나누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제일 큰 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송당. 송당. 네네. 본향당에서도 신과세제를 네, 치러지나요? 그렇습니다. 네. 송당에서는 크게 네 번의 제를 행하는데요. 제일 처음 행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에게 세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설을 쐰다라고 하잖아요. 그 무분해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해에도 안녕을 비는 의미의 어떤 제사입니다. 이거를 신과세제라고 하고 2월 달에는 영등제를 해요. 그 영등신에게 드리는 제사. 그다음 7월에는 백중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마소를 번성시키는 의미의 마불림제. 10월에는 시망국 대제라고 해서 추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햇곡식, 햇과일 등을 올리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이렇게 잘 먹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자연에 감사하며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절제와 겸손의 미학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제 4개를 네 개. 예. 송당, 본향당에서 네네, 치르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한 해의 무사한 영을 기원하는데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송당, 본향당은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백주도란 여신을 모시고 있죠. 백주도. 네. 오늘의 주제가 또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백주도라고도 하고 뭐 금백조라고도 하고 금백주라고도 하고 이게 구비전승이다 보니까 신의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놓고 이제 따박따박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 게 맞다. 마을 안에서도 어르신들끼리도 막 다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그르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 속의 제우스도 어느 데서는 부르는 게 이름이 다 다르거든. 그럼 구비전승의 힘이에요. 오히려 다양한 답이 있다는 게. 그러면 어디서 온 거예요? 백주도가? 네. 제주도 신화는 대부분 외지에서 새로운 문명 또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입도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백주도는 외지에서 이 소천국을 남편감으로 상정을 하고 외지에서 오곡의 씨앗과 마소를 데리고 제주도에 입도한 여신이에요. 그래서 한라산에서 솟아난 소천국과 외지에서 오곡의 종자와 마소를 데리고 들어온 백주도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18, 딸을 28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지방상 378 가지가지 송이송이 너무너무 이제 식구가 많아졌죠.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근데 땅은 너무 척박하고 땅의 지표면에 물이 하나도 고여 있지 않아서 쌀농사는 할 수도 없는 이 밭농사 지역이 제주에서 그 수많은 아기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천국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사냥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문명, 농경 문화가 들어와서 농경의 백주도가 소천국에게 우리 수많은 아기를, 이 많은 아기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남인님아, 남인님아, 우리 농사를 지읍시다. 그래서 그건 그러하자.
해서 이제 본인이 했던 수렵, 채집 요 생활을 접고 농경의 문화를 시작하게 되려는 거죠 지금. 어떤 신은 한라산에서 솟아나는데 어떤 신은 왜 다른 데서 들어오느냐. 오느냐. 이건 물이 갖고 있는 제주도의 환경적 속성, 해양 문화의 속성인데 바다는 보면 밀물썰물이 있어서 수평적으로 이동을 시키죠. 그리고 제주의 자랑인 용천수 있죠. 땅에서 솟아나죠. 그러니까 물의 속성을 반영한 거예요. 남신이 됐든 여신이 됐든 솟아난다거나 들어온다는 건 해양 문화적 특징이고, 그리고 그 소천국하고 이제 그 백주도가 만나게 된 경위도 백주도는 송악산 또 뭐 서울 삼각산이라고 불리는 신화 속의 어느 장소에서 솟아난 신이에요. 근데 때마침 한라산에서 소천국이라는 신이 솟아났는데 백주도가 먼저 이렇게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한라산에서 솟아난 소천국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일부러 내가 저 남자를 휘어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찾아와서 대뜸 청혼을 냈는데 소천국이 응락을 내서 부부가 됐던 거죠. 여자 쉽게 사냥꾼이었네요. 얘기하면. 네.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걸크러쉬. 네, 그렇게 봐야죠. 약간 요새도 제주도 여자들 막 다른 지역보다 좀 세다 하는데 약간 백주도부터 약간 이렇게 유래가 됐는가 싶기도 한데요. 세시잖아요. 저 연약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 송당 분들한테 좀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약간 백주도가 기가 드센 여신인가요? 기가 드센 여신이라기보다는 생활력이 강한, 스스로 자립할 줄 아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아주 개체적인 특성을 보이는 여신이에요. 멋진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씩씩하고 독립적이다 이런 말 많은데 자립적이에요. 드세다 막 이런 네. 말은 좀. 아니 뭔가 남편이 잡혀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원래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둘이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 좋을 텐데 이게 완전 해피엔딩이잖아요. 네. 그런데 동화 속 결말과 같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송당에 자리 잡은 백주와 소천국. 금실이 좋았던 이들 부부 사이에는 이후 1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더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46이나 되니 당신이 하는 사냥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1년에 한 명씩 낳는 게 아니죠? 저는 신화의 아니 둘이 사이는 좋았네요. 이런 거 보면. 안 그래도 나도 걱정이었어. 저 많은 아이들 입에 풀칠을 하려면 이 다른 방법이 있어야겠는데. 좋소. 농사 한번 지어봅시다. 농사를 짓기로 한 소천국은 백주가 싸준 점심을 들고 밭으로 나갑니다. 소천국이 한참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던 스님이 찾아오는데요. 그 지나던 중이오마는 시장에서 그러니 여기거리에다 있으면 좀 주실 수 있을런지요? 저쪽에 보면 우리 집사람이 해놓은 밥 있을 거요. 뭐 그거라도 괜찮으면 먹고 가시구려. 아, 고맙습니다. 자신의 점심을 나눠주는 소천국. 배고픈 스님은 소천국 먹으라고 백주가 싸준 점심을 맛있게 먹습니다. 잠시 후 허기를 느낀 소천국. 아이고, 이제 나도 슬슬 배가 고프구만. 가서 이 밥이나 먹고 나서 좀 일하자. 하지만 백주가 싸준 점심은 이미 지나던 스님이 전부 먹어버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몹쓸쭉! 아이, 내가 먹을 건 남겨둬야 할 거 아니야. 배고파라 정말. 그때 소천국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함께 밭을 갈았던 소였죠. 결국 소천국은 자신의 소를 잡아 그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몹시 배가 고팠던 소천국은 소 한 마리를 금세 먹어치우고 말죠. 하지만 한 마리로는 양이 차지 않았던 소천국은 옆에 매두었던 이웃집 소까지 잡아먹고 맙니다. 밭갈 소를 잡아먹고만 소천국은 자신이 직접 밭을 갈고 있었는데 아니 소는 어쩌고 당신이 이러고 밭을 갈아요. 소천국은 스님이 자신의 밥을 다 먹은 일과 배가 고파 자신이 소를 잡아먹은 그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도둑놈이 아닙니까? 전 도둑놈하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헤어집시다. 결국 그 일로 두 사람은 살림을 가르고 백주는 윗손당에 소천국은 아랫손당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니 선생님 쉽게 말해서 소를 내 것도 먹고 남의 집 소도 먹어서 그 백주또가 이혼을 선언한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백주또는 소위 요즘 말로 비건이에요, 비건. 네, 근데 이 소천국 플레임은 소로 소천국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헤라클레스처럼 막 사냥을 활 쏘고 이러면서 육식만 하는 신이어서 안 그래도 이제 비건처럼 아내의 명을 따라가지고 채식을 하게 됐는데 미식을 하게 됐는데 힘든 거야. 그랬는데 스님이 먹고 가버리니까 이제 자기 소를 잡아먹고 그걸 모자라서 남의 소까지 잡아먹어버리니까 야 이 소도둑놈아 해가지고 쫓아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요즘처럼 법정 가가지고 뭐 조정기간을 갖거나 이혼 도장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니까 이제 백주또는 지금의 이제 송당 본향당 웃송당 마을의 본향당신이 되고 쫓겨난 소천국은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알송당의 본향당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웃송당 지금 송당 본향당에 소고기까지 안 바치는 게 남편이 소도둑놈이어서예요. 근데 알송당에 가면 지금도 소천국 땅이 남아 있어요. 굿은 하지 않지만 마을이 일찌감치 사라져서 거기 가 보면요 소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마을 주민들은 소천국 땅에서 굿을 하거나 정성을 올릴 때는 소 머리를 바친다거나 소고기를 바쳤던 거죠. 소 잡아먹는 신이니까. 아니 자기가 좋아해가지고 결혼하자고 해놓고 뭐 소 몇 마리 잡아먹기로서니 그걸 또 이혼하자고 하면 되나요 그거? 왜냐하면 농경을 해야만 그 수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둘이 헤어졌을 때도 네, 자식들은 다 백주도가 데리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46명인데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고기로 애들 좀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은 사실은 더 많은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거기에서는 소를 잡아먹으면 안 돼. 농경을 시켜야 해요. 농사 일을 시켜야지만이 더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농경을 해야 할 소를 뚝딱 잡아먹은 거예요. 그 한 마리를 먹고도 여기 안가슴까지도 안이 차서 배가 고픈 거야 여전히. 옆밭에 보니까 소가 메어져 있길래 그 소도 뚝딱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백주또가 얘기합니다. 아니 왜 우리 집 소를 먹는 거야. 예사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남의 집 소를 잡아먹은 것은 이건 쇠도둑놈 말도둑놈 아닙니까? 이어져서 그러니 우리는 땅 가르고 물 갈라서 산림분산합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냥이나 이런 수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렵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교체되는 문명 교체를 이제 신화가 다루는 건데 농업이 우리가 인간이 이제 번성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주또가 모든 자식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건 농업을 택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당시의 송당 마을과 우리 제주도 사회가 요구하는 농경 사회로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신화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화는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역사 이상의 역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주또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네. 자식들 내가 다 키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맞죠? 우리 제주도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하면 이 새끼들을 내가 못 먹여 키워? 이런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함, 억척스러움, 그것을 이제 믿고 본인이 아이들을 키우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백주도 신화에는 남편이나 네. 자식들의 언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그런 거죠. 이제 자식 세대의 이야기는 그 자식들이 송당을 벗어나서 다른 마을에 가서 본향당신이 됐잖아요. 그럼 그 다른 마을의 본향당에서 계승해가지고 뒷이야기를 갖게 되는 거야. 송당에는 부모가 자식을 그만큼 낳아서 이렇게 했다. 여기 정도로 압축되죠. 그러면 그 아들은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당신이 그거는 됐던 거예요? 제주도 마을 18군데가 이제 다 구술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덕천이라든지 교래라든지 와훌이라든지 제주시도 있고요. 저기 대정 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뿔뿔이 18명이 다 나가서 그 마을에 마을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주도의 자식들이 마을을 떠나서 그 마을의 당신이 되는 되었다는 거죠. 거잖아요. 여러 그, 마을에. 그 이야기도 한번 만나보실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들이 서당에 다닐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건가요? 매일 애들이 저보고 아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놀려요. 넌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같이 살지 않은 것뿐이다. 너희 아버지는 저 아랫마을에 살고 계신단다. 네? 정말요? 저한테도 아버지가 계세요?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 얼마 후 아들을 데리고 소천국을 웬일이야, 찾아간 아버지? 백주. 네 아버지란다. 그래, 잘 지냈어? 응? 아이! 이런 버릇없는 녀석! 어디 감히 아비의 수염을! 소천국은 버릇없이 자신의 수염을 잡아당긴 아들을 무쇠석함에 넣고 바다에 띄어보내버립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바다로 띄어보냈던 아들이 장성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본 한여. 나리, 얼른 나와 보십시오. 무슨 큰일이 났사옵니다. 7살 때 귀양 보낸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 아이는 내가 무쇠 상자에 넣어 바다에 버렸는데 어떻게? 그 소식은 윗마을에 있던 어머니 백주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아들아. 하지만 차마 난 널 볼 수가 없구나. 어떻게 내가 널... 죄책감에 차마 아들을 볼 수 없었던 백주는 강오름 중턱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신이 돼 버립니다. 이후 46명의 자식과 그 자손들도 각 마을에 자리를 잡고 당신이 되는데요. 지금의 송당 본향당의 좌정에 있는 신이 바로 백주도인 것이죠. 아들이 18명 있다고 했는데 저 어린 아들은 몇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 이제 무쇠석함에 넣어져서 유기당한 아들은 뭐 그 이게 구비전승이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분들은 6번째다, 어떤 분들은 7번째다 하는데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 그 중에 한 아들. 18 중에 한 아들이겠죠. 18아들이 주로 북동부 일대의 본향당신이 돼요. 그러니까 괴내기또라고 불리는 신은 김영마을에 이제 괴내기 동굴이란 곳에 가가지고 당신으로 좌정을 하죠.
시간만 많으면 18명의 뭐 아들들 어디 가서 어떤 당신 됐고 이거 다 알고 싶은데 괴내기도처럼 좀 이야기가 있는 뭐 다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뭐 당신으로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본 이야기, 백주도 이야기처럼 길지는 않지만 조금씩 신화가 갖춰져 있고요. 뭐 예를 들면 11번째 아들이 와흘당의 마을신이 됩니다. 본향당 신이 되는데 그 와흘에 가보면 백주 10일 노령 해가지고 백주도의 11번째 아들이다라는 그 비석, 표석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원래 서정승 따님 아기가 좌정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11번째 아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화 이야기가 간단하게 있죠. 둘이가 부부가 네, 되는. 부부가 되는 거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18이 어쨌든 제주도의 전역으로 흩어져서 마을신이 되었다. 거기에서 또 하나 딸도 28 있었잖아요.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딸 28도 마을신이 되었다. 즉 무슨 말이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녀가 비교적 평등했다. 남자만 마을신이 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마을신이 될 수 있었다. 또 어려도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제주 신화, 제주 문화가 남녀 평등, 남성 지배라든지 장유유서라든지 이러한 지배 논리와 조금은 벗어나 있는 문화적인 속성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제주 신화가 갖고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그 소위 젠더의 문제, 여성, 남성 이걸 신의 세상에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은 비성적 존재. 여성이면서 남성일 수 있고 남성이면서 신은 전지전능하잖아요. 뭐 드러나는 이야기가 여신이 남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여신이 우세한 것도 아니고 그 반대 경우 이야기도 많거든요. 아까 와울 본향당 같은 경우엔 서정승 따님 얘기인 여신이 돼지고기를 먹어서 쫓겨나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성이 우월하다, 남성이 우월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평등한 거죠. 근데 뭐 김영이나 와흘 정도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왜 다른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어떤 신화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본풀이가 온당한 말이죠. 이 본풀이는 뭐 처음 중간 끝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신의 이름만으로 본풀이가 완성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신의 이름만으로도 그것은 신화예요. 신의 이름에는 그 신을 향한 기원이나 또는 신이 갖고 있는 권능이 담겨 있거든요. 뭔가 다 긴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름만으로도 이를테면 그리스 신화 속에 제우스의 다른 이름이 유피테르인데 이게 파란 하늘이에요. 천공. 그러니까 천둥 번개를 일으키는 기후 조절의 신이라는 뜻이거든. 그 자체로도 신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상하가리, 오당빌레, 그다음에 송시할망, 일회땅 이게 당 이름이에요. 이 속에는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상하가리에 있는 오당빌레라는 곳에서 그다음에 7일, 17일, 27일마다 가는 여신의 이름은 송시할망의 당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건 이야기가 이제 있는 일단은 거죠. 신의 권능을 담는 이름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일반 신본풀이 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믿는 신의 이름이지만 초공본풀이라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신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이 산 앞은 줄이 벗고 저 산 앞은 발이 벗어 뭐 앞니망엔 햇님이 뒷니망엔 돌림이 양단둑지엔 동산 새별이 물 아래 옥돌 같고 높은 동산 샛별 같은 뭐 이렇게 하면서 길게 가면서 황금산 태역당부 노가단풍 모해단풍 왕래월적 금왕을 조지명 왕아기시 이게 한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권능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당으로 가도 뭐 그 안동면 같은 데 가보면 남판 돌판 고나무 상태자 하로 산도 이게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본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신화인 거예요. 이름만으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탐구할 가치가 많다. 그러니까 더 그럼요. 값어치가 있는 것 더 같아요. 연구해보자. 이제 올해가 또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그러면 송당에서 또 신과세제가 열리겠네요? 네. 음력 1월 13일에 신과세제가 열리죠. 그리고 송당의 자식들당은 14일 날 열려요. 하루게. 부모님이 먼저 음식을 드시고 나면
그 다음에 자손들이 듣는 이제 먹는다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제주 사람들은 보통 그래서 송당 계통의 가문을 이루는 신들을 일러서 사나흘 땅이라고 불러요. 사나흘. 그런 신들이 이제 본향당시로 섬겨지는 곳들을 통칭해서 열사흘 아니면 열나흘 날 본향당굿을 한다 해서 사나흘 땅이라고 하는데 송당에서 이제 하겠죠. 열사흘. 1월 13일에. 네. 우리도 가도 구경할 수 있어요? 네, 가서 구경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마을 그 본향당에 다니는 단골들 같은 경우에는 본향당 신한테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바치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은 사흘 전, 전부터. 길게는 일주일 전부터 7일 전부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입에 안 대요.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어떤 금기를 지켜서 못 가야죠. 가겠네. 제주 와, 씨는. 그러니까요. 저 맨날 돼지고기 먹는데? 송당의 경우는 그 백주도가 그 약간 농경의 여신적인 의미와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맑고 고운 음식을 주로 올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깨끗한 쌀, 뭐 떡. 색깔로 약간 하얀 그런 거예요? 꼭 색깔이 그런 건 과일도 올리니까요. 색깔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과일도 맑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기와 같은, 특히 육류와 같은 그런 고기는 잘 안 올리죠. 보통 본향당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이라고 여기서 안 올리는데 송당은 이제 소고기까지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류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맑고 고운 음식을 올리는 곳이에요. 저는 이 송당의 그 마을제를 보면서 항상 저는 감탄하는 게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재물 구덕에 각각의 음식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재물도 다 따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거기 재단에 쫙 이렇게 벌려 놓으면 그때 마을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준비해 가서 나의 소원은 뭐 당연히 빌겠죠. 그렇지만 마을의 무사 안녕을, 공동체 안녕을 비는 커다란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개별과 공동체가 아까 김영에서도 각각의 당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개별적으로 속성을 가지면서 본향당과 어우러지듯이 당에서 실시하는 마을제에서도 개별적으로 준비해간 각자의 재물들이 모여져서 마을의 무사안녕을 비는 공동체로 크게 확대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게 혼재되어 있는. 네, 혼재돼서 서로를 확대하고 서로를 도와준다라고 할까요? 의미를 확장시키는. 제주도 신화나 제주도 문화의 특성은 크게 보면 저는 그 큰 뿌리가 개별을 존중한다에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은 개체주의적인 사회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걸 잊어버리기 쉽죠. 그렇지만 개별의 어떤 존재감, 개체적인 것을 끊임없이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확대시키는, 확장시키는 어떤 철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신거세제는 제사랑 비슷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구술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술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에 고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때는 악기를 울리면서 이제 절을 하고 제물을 차려놓고 하고 그 다음에 송당 본향당 같은 경우에는 그 괜문이라고 해가지고 돌로 된 비석집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신의 위패가 있는데 그걸 여는 괜문 열림이라는 과정을 내요. 신이 신전의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나와 주십사 하는 청신의 의례를 내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신화를 당신은 이런 신입니다 하면서 그 백주 여신에 대한 본풀이를 노래로 고해 바치죠. 제가 흉내내 볼까요? 네. 공서는 가신공서 제주남산인 무역 서준낭 서준공서 여쭌내이라 연날이라 여쪽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무어가라서 한 번 더 길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허가받을 분들한테 혼쭐이 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본풀이라는 건 말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래 형식을 띤 말미라는 것으로 들려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극적인 놀이 또는 퍼포먼스로도 해요. 이런 것들을 고해 바치면서 신을 이제 신당 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차린 곳으로 좌정하게 하는 어떤 초감제라는 의례를 치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이 좌정하고 나면 신한테 이것도 드십시오, 저것도 드십시오 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신과 자손이 함께 어울려서 노는 막 노래도 부르고 춤추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한테 기원하면서 신으로부터 오래 가족의 신수 아니면 마을의 신수 평안을 이렇게 점괘를 받는, 이걸 이제 분부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마을 본향당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정이 하나 송당 본향당에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데서는 신이 이렇게 본향당 신이 비로소 우리 앞에 강림하셨다라는 걸 신방이 어떤 퍼포먼스로 보여줄 때 활을 쏘거나 아니면 뭐 구름을 타고 날아오는 어떤 퍼포먼스처럼 번쩍번쩍 점프를 하거나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신의 위용이나 권능을 크게 과시하는 이런 과장된 춤을 추는데, 송당에서는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를 뭐 하냐면, 백주 여신의 치마 저고리, 뭐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 보통 그렇게 하던데, 보니까 그거를 이제 신방이 손에 들고 마치 이 여신이 춤추는 것처럼 춤을 추면서 이걸 놀리면서 신이 이 사람들 눈앞에 강림해 오는 모습을 그런 퍼포먼스로 펼치는데요. 그러면서 노래까지 불러요. 특이한 노래인데, 니나난 니난 니나 니나 니나나 니난 니나 니나 니난 니나, 가사도 없고 이렇게 허밍하듯이 니나니나 하는 소리로만 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보통 그 당굿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거의 송당에서만 유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올해 이제 신과세구 송당리에 가서 보신다면 이 과정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고기 겁니다. 좀 멈추고 이거 봐야겠다. 4일 굶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도입부에 그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 도입부라는 게 뭐 구슬 9시에 시작했다면 9시 10분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초감제라는 과정이 이게 사실은 도입부거든요. 이게 뭐 서너 시간이 걸려요. 그 그러니까 할 게 중간에 많네. 이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구나. 그렇죠. 모든 신을 다 불러드리는 과정이에요. 멋있죠? 아니,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모든 신을 다 불러요. 송당의 신만이 아니라. 그날요? 네. 다 불러요? 네. 여러 당을 예전에는 이제 본향당굿을 하기 전에, 신과세계를 하기 전에 가르쳐 전부 다 신방이 돌아다니면서 당문을 연다고 해요. 그것까지 하고 와서 그 신들까지 청해드리는 과정을 했는데, 다른 마을도 공통적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예, 그게 맞는 거죠. 지금은 말로만 하는데 과거에는 직접 돌았대요. 그래서 마을 안에 마치 농악대가 지신발길처럼 막 그 악기를 다루면서 집집마다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예전에는 거리굿이라고도 했고. 예. 서운해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은 한 그러니까 군데만 하면. 무속신앙이 점점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건 사라지고 당 안에서 하는 의례만 남게 된 거죠. 송당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신방들이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걸 다 치러내려고 하면. 그러니까 네. 그 신방들 체력적으로도 같은, 그렇고. 그렇죠. 제주도 신방들은 음력 1월부터 한 5, 6월 정도까지 1년의 상반기 입에서 단내가 아니라 피가 날 정도로 바쁘다고 해요. 본향당굿에, 개인집굿에 계속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 사람들이 이 신에게 의존하고 의지했던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제주가 처한 어떤 자연 환경, 그리고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이런 환경이, 이건 변방이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수탈이 심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화산 토양이 척박한 곳에서 식량 확보가 어렵고, 어렵사리 농사에 수확을 해도 그걸 이제 수탈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서
살아남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다 보니까 잘 마무리다 어떤 신처럼 여겨지게 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로 나갈 때도 해녀들이 저승 갔다 온다고 해요. 그 들어가면서 이렇게 빌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사냥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돌만 가득한 밭에서 곡식이 솟아나기를 얼마나 기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을 제주도 사람들의 생업의 현장마다 사실은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름에도 당이 있어서 당오름, 동산에도 당이 있어서 당동산, 바다에도 당이 있어서 당캐, 밭에도 당이 있어서 당밭. 이러한 지명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빌 게 많았던 거예요. 척박한 토양. 매일 그냥 비는 많지만 계속 증발해서 푸석푸석한 뜬 땅. 그다음 외지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면 늘 모자란 어떤 물막은 섬. 이런 것들이 제주의 환경이거든요. 이 불안한 환경에서 제발 농사 잘 되게, 제발 나를 살려주시게, 우리 아이들이 이 의료 체계마저 빈약한 제주도에서 잘 병에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늘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없이 당이 생겨났고 수많은 신들이 생겨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백주도와 그 자식들이 제주인의 삶을 지탱하게 해준 어떤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힘도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는 그 현재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무속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말하는 게 저는 주로 이제 신화를 해석해내는 그런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저는 백주도 신화가 갖는 이야기 중에 현재에도 미래에도 굉장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주도 신화에서 제일 나중에 아들이 커서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 살 곳에 가서 너 살 곳을 찾아서 거기에 좌정하고 자손을 번성시키고 오곡을 풍성하게 하고 가축을 번성시키면서 살아라 빠이빠이 해서 보내요. 진로지만식 살아야 한다라는 제주도에 모든 개인들은 개인들이 살아가는 한 본이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누구한테 기대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라 하는 굉장한 개체주의적인 그런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성 지배라든지 또는 장유유서라든지 장자 중심의 어떤 논리, 지배 논리가 굉장히 많이 부서지고 있다는 그런 점을 보여준다는 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제우스, 아테네, 비너스를 얘기할 때 아무도 미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자청비 백주도 하면 뭐야? 왜 그래? 왜 미신 얘기를 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주도 신화를 연구하면 할수록 제주도 신화는 어떤 그 우리들이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미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의 삶과 문화와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 당이 사는 집을 신전이라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 우리 1,000만 원씩 들여서 가요. 제주도에 수많이 열려있는 송당의 본향당. 제주도 신이 사는 집 신전이거든요. 이마저도 당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까 미신이라는 어떤 그 개념과 어울리면서 굉장히 편매되어 왔다. 그래서 제주도의 신화며 무속을 우리 제주도의 삶의 문화, 일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저는 매일 테라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속 신앙하게 되면 뭐 어디 점집 찾아가나 보살집 찾아가가지고 뭐 점치고 개인의 어떤 행불행만 어떤 성공만 바라는 경쟁사회의 어떤 각박한 어떤 그 세태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로 개인의 돌파구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사실 이 무속 신앙이라는 건요, 신화도 그렇고 제주도 무속 신앙이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공동체에 기초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한테 가서 대뜸 저 소원 이거예요.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아까 송당 본향당구도 신과세 구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데 신한테 오늘 우리가 구슬합니다라고 고해 바친 다음에 뭘 하느냐면 신을 모시기 전에 제가 살아오면서 이러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사하여 주시고 제발 그러니까 올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제가 어리석고 미혹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부디 나쁜 일 생기지 않게 해 주소서. 반성을 먼저 하는구나. 그렇죠. 반성과 성찰. 모든 종교는 반성과 성찰에서 기초하잖아요. 무속신앙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미신 프레임에 갇혀서만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무슨 뭐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상한 관점에서 바라보죠. 이건 정말 사실은 좀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만약에 백주도 여신이 지금 현생에 존재하는 인물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줬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동체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소를 잡아먹은 건 예사로 있을 수 있다. 근데 남의 집 소를 잡아먹은 건 이건 쇠도둑놈 말도둑놈 아니냐. 우리 땅 가르고 물 갈라서 산림분산하자. 이 몇 문장 안에 사실은 제주도 문화와 미래 사회가 갈 길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백주도는 개인적인 정분, 남편, 이 남편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바란 게 아니라 공동체의 정의, 경제 정의를 앞서서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남이 집 소를 잡아먹는 건 있을 수 없다. 도둑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사회의 잠언이자 규칙, 규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송당 신화는. 그래서 공동체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하는 점. 그리고 땅 갈라서 그 옛날에 땅 갈르고 물 갈라서 산림분산하자.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나누자. 이거는 남녀 평등하고 개적인 그런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소를 잡아먹는 이런 도살행위니까 생명을 함부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가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생명을 바라봄에 있어서 생명과 더불어 사는 것, 자연과 더불어 사는 오늘날 지금 뭐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에 비춰봤을 때 백주도 여신이 살아 돌아오신다면 그런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시고 그걸 풀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또 하나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하잖아요. 네. 인구 소멸의 시기에 다산의 상징으로서 많이 낳아라 자식들을.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된다. 다 기를 수 있다. 자, 개인의 삶이 중요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지난해 또 한 번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따로 그리고 함께 현명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의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